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보조지표를 말하다, 보조지표를 볼 지표는 신용잔고 종목별이라는 보조지표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시고요. 지표 추가해서 보시면 신용잔고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신용장구에서도 이 종목별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면 종목별에 이제 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용장구 코스닥, 신용장구 코스피, 그 신용장구율 해서 종목별로 좀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신용장구율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이제 비슷한 이제 패턴인데요. 자, 신용장구 종목별과 신용장구율 이렇게 있으면 종목별로 보시면 거의 이제 비슷한 패턴이기 때문에 한 가지 썼는데 그럼 이걸 지워버리고 자 신용잔고율이라고 이걸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떤 이제 수식이나 이런 게 없이 이렇게 지표 선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이 등락폭에 따라서 이 신용잔고율이 등락폭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데 자, 신용잔고율 같은 경우 신용은 뭡니까? 개인이 신용으로 신용 매수를 했을 때 그 신용 매수에서 잔고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잔고율이 지금 고점에 있다가 잔고율이 내려왔죠. 자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서 보시면 자, 이 아래로 이제 신용장구는 내려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신용장구가 올라갈 때 주가가 상승합니다. 자, 신용장구율은 개인이 이제 신용으로 매수를 한다거나 매도를 한다거나 그러면 이 지표가 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표가 지금 올라간다는 거는 개인들이 신용장구로 이제 매수를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만큼 종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구율이 너무 낮아도 좀 인기가 없는 거고 신용장구율이 너무 높으면 지금 여기서 반대 매매, 반대 매물, 반대 매매에 따른 반대 물량이 이렇게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신용장구 비율은 저는 한 2%에서 7% 정도를 적정한 신용장구율이다. 너무 이제 낮은 신용장구면 좀 인기가 없는 거죠. 종목에 대한 이제 신용장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 개인들에 의해서 이 이제 종목에 관심주로 좀 떠오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보시면 이제 퍼센티지가 있는데요. 신용장구율이기 때문에 현재는 신용장구율이 이제 3% 정도에 좀 머물러 있습니다. 3%서 그러니까 2% 이하면 종목에 대한 인기도가 떨어진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또 이거 뭐 신용장구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이제 참고로 해서 이 종목에 대한 이제 개인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이 종목에 대한 신용으로 과연 어느 정도를 지금 매매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 그 행보를 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신용 매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종목의 상승이 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추세로 갔을 땐 부분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는 안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보면 이틀 전에 매매해서 이틀 후에 어,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잔고에서 보시면 우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는 이틀 뒤에 현금화 시킬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신용으로 매매를 했다거나 하면 그래서 신용을 해서 매매를 해서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올라섰죠. 저 올라서고 이렇게 쭉 상단부가에서 최대 5.6% 정도 올라가서 이제 고점을 찍고 신용장부가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 매물이 쏟아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신용장부인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차트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차트 위로 올리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캔들 하단 쪽에서 상승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상승하는 패턴과 주가가 상승하는 패턴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거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는데 주가가 상승하는데 이제 신용 장구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현금으로 지금 현금 매매가 주가 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현금 매매가 주가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LDT 보겠습니다. LDT는 신용장구 저점 위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죠. 올라갔다면 현재 1.20%입니다. 굉장히 좀 낮은 비율인데 그래도 차츰차츰 신용으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 패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급락이 나왔던 부분도 보시면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고 고점을 찍고 그래서 쭉 하락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여기가 투매가 나왔다는 얘기죠. 반대 매매나 아니면 어, 어느 정도의 이제 신용에 일단 물려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반대 매매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신용으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어, 신용장고 만땅이 나온 거죠. 신용장고가 담보 부족이 나온 겁니다. 담보 부족이 나고 여기서 반대 매매를 반대 매매를 통해서 세력들은 나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쭉 하락을 하죠. 지금 개미들이 지금 계속해서 물타기라는 거죠. 물타기. 해서 결국엔 어떻습니까? 여기서 신용장부가 뚝 떨어지죠. 지금 현재 지금 비율이 1.0, 그다음에 1.5 정도 되는 지금 신윤장구 비율을 보고 있습니다. 좀 인기 있는, 관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2% 정도, 2% 정도 도달했을 때, 이거를 좀 매매 시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지사를 보면, 자, 신용장구가 좀 올라갔죠. 이 부분. 신용장구 올라갔고, 신용장구가 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신용장구가 떨어진 거죠. 자, 고점에 물렸던 신용장구가 담보 부족이 나면서 반대 매매가 나온 겁니다. 반대 매매가 나왔고, 좀 투매가 나온 거죠. 반대 매매 투매가 나오고, 신용장구가 바닥이 나고, 자, 신용장구가 이제 바닥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개인들이 또 신용으로, 개인들이 신용으로 이렇게 사왔던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대 매매 나오고, 신용장구로 또 사고 온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죠? 신용장구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보면 신용장구가 아주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좀 개인들은 여기에 지금 물려 있거나 반대 매매로 투매가 나오거나 그런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키네마스터 볼까요? 키네마스터 바닥에서 세력들이 사서 올리고 또 신용장고 이제 반대 매매 나오고 신용장고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자,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지금 신용장고가 이 부분에서 크게 올랐죠. 여기 지금 여기 보면 신용으로 지금 매매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좀 떨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비율이 3.80 그러면 여기 2%에서 이제 6% 이하를 보면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가 지금 어떻나요? 지금 5% 6% 되는 것 같습니다. 6.2 정도 되는 여기가 꼭지점이었죠. 꼭지점이었고 현재로서는 지금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신용장부를 많이 이제 매수를 한 편이에요. 그래도 어, 6% 이하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큰 돈이 이제 빠지지 않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큰 정리를 안 했죠. 신용장부가 그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국보 디자인 볼까요? 국보 디자인은 자 신용 매수보다는 지금 현금 매수, 자, 현금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현금 비율은 신용장부 비율은 좀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러면 신용 매수보다는 현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나이스 미디어 여기서 보시면 이 부분에서 신용으로 많이 매수를 했어요. 여기서 신용으로 많이 매수를 했고 이 부분에서 올렸고 자 여기서 신용 담보 부족이 나면서 이제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1.10% 1.19%면은 이제 신용 잔고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그럼 담보율도 이제 올라가겠죠? 담보율이 올라간다. 동공 LNS 보겠습니다. 요 바닥에서 신용잔고 비율 바닥에서 보면은 데 4.50이에요. 여기부터가 4.50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4.50 정도 되는 신용장부 비율에서 올리면서 그럼 여기서 세력들은 어떻게 한다? 바닥에서 사서 이 꼭지점에서 팔았다. 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기 반대매가 나옵니다. 반대매매 투마가 나왔고 다시 7.50인데 굉장히 신용 장부 비율이 좀 높아요. 저는 지금 6% 정도를 보고 있는데 6% 이하를 보고 있는데 지금 신용으로 매매를 해가지고 지금 다 물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물려있고 아직 투매가 더 나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장기 투자를 할 때 이런 모습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NS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서 이날 신용으로 많이 산 거죠. 지금 신용으로 많이 샀고요. 그다음에 이틀 뒤에 이게 이제 신용 비율은 떨어지진 않았어요. 근데 주가는 하락하죠. 그럼 물렸다는 얘기죠. 그럼 반대 매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잔고 비율은 그렇게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 정도로 지금 유지하고 있죠.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2% 이상에서 자, 6% 이하를 보거든요. 그러면 신용잔고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하이텍 볼까요? 지하이텍 같은 경우도 신용잔고 비율을 보면 자, 이 부분에서 신용잔고 비율 4.0에서 시작해서 자, 이렇게 개인들이 이제 사 모았죠. 사 모은 다음에 자, 6% 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신용장고율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그러면 반대 매매가 어, 일어나면서 이게 떨어져서 이 4%에서 머무른 다음에 다시 재상승하거나 아니면 아예 신용장고는 떨어지고
반대 매매에 의해서 투매 물량은 다 나오고 그 투매 물량을 누가 받아먹는다? 세력들이 받아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바코 보겠습니다. 아바코 이 부분에서 자, 2.9 여기서 반등 나올 때 여기가 매수의 자리예요. 자, 그러면 개인들이 신용으로 매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지금. 쭉 끌어올리죠. 그걸 끌어올렸을 때, 한 번 눌렸을 때, 여기서 같이 올라가야죠.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 볼까요? 그러면은, 비율은, 1% 이상이고, 1.2, 1.2 이하에서 시작해서,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지금? 다 개인들이 다 물렸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 매매는 아직 안 나왔죠. 반대 매매는 아직 안 나오고, 이게 이제 주가는 쭉 하락합니다, 지금. 자, 신용잔고 비율 2.40 정도 됐고요. 그러면, 물릴 대로 물렸다. 여기서 사서 주가 상승을 크게 못 이루고, 자, 주가 상승을 크게 못 이뤘죠. 근데 이렇게 주가 하락했다는 건 여기에서 참 많이 물려 있다. 이제 이게 지금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이었는데 종목을 이렇게 띄워놓고 나서 큰 매집봉을 띄워놓고 크게 떨어뜨렸죠.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이제 기준봉이 있습니다. 기준봉이 있고요. 상한가 기준봉이죠.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이면 이 저가까지도 좀 내려왔어요. 지금 그러면 재 반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재 반등하려면 여기에 대한 저항점도 있고요. 여기에 대한 저항도 있고 지금 주가 하락 때문에 좀 물려있는 신용 잔고 비율도 있어요. 신용 잔고이기 때문에 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티캐스트 볼까요? 알티캐스트. 자, 신용 잔고 비율 3.0에서 시작해서 끌어올렸는데 자, 신용으로 매수를 해서 끌어올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쭉 떨어지죠. 자, 이것도 개미 털기에 당한 겁니다. 이렇게. 개미 털기 당했는데 우리 기준봉 한번 자,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반 라인. 그래도 어느 정도 지지점이 형성돼 있죠. 요 부분이 지지점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요 지지점으로 해서 요 박스를 여기다 이제 지지대를 계속 만들어야죠. 캔들로 행보를 하면서 요 박스를 만들고 이 박스를 만든 다음에 차츰차츰 이 캔들의 지지를 받고 차츰차츰 우상향에 나가야 되는데 신용 잔고 비율이 이제 6% 이상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도,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도 신용으로 좀 사 모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매수의 시점은, 자, 기준봉, 장대양봉에서 자, 절반 라인이겠죠? 한 이 정도 되는 절반 라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좀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캔들을 받고 이 박스를 돌파 나갈 때, 그때 살짝이 우리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코오롱은 완전히 끝났죠, 지금. 이 지금 개미들이 완전히 물렸습니다. 개미들이 완전히 물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신용잔고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 지금 여기서 신용으로 많이 샀어요, 지금. 신용으로 여기서 많이 사가지고, 근데 지금 주가가 쭉 떨어졌죠. 자,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다. 당분간 수개월 동안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월덱스 같은 경우도 자, 신용장부 비율 바닥을 잡고 여기서 보면 비율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이거는 2.40의 비율이고 자, 여기서 보면 주가 같은 경우도 여기다 박스를 만들고 있죠. 이렇게 박스를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박스를 만들 수 있는데 보시면 자, 여기다가 이제 지지대를 만들고 있죠. 요 라인이 요 박스가 이제 지지대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지지대를 딛고 주가를 박스를 돌파할 때 이 시기 이 시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지대고 자 여기가 박스권이고 여기는 이제 박스를 돌파할 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용 영풍 정밀 같은 경우도 자 적당한 신용 잔고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적당한 이제 2.80 그다음에 6% 이하의 신용 잔고의 적당한 비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우상향을 하고 있죠. 네, 영풍 정밀 같은 경우는 우량주이고 좀 우량주입니다. 우량주. 이런 거를 매매할 때 참고를 해서 매매할 때 도움을 좀 받아야겠죠. 자, 여기도 보시면 이 패턴을 보시면 신용장구를 높이면서 상승했죠. 꼭지점에서 세력들은 팔고 나왔다. 털어냈다. 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신용장고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이거를 보조지표를 상단 차트로 올려서 패턴을 보시면 우리가 신용장구율을 보면서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다. 너무 지금 꼭지점에 있을 때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 꼭지점이 있고 만약에 주가가 여기 있다가 눌림목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이 이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이 꼭지점에서 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분이 장대 양봉이 나왔고 자, 여기 캔들이 지지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박스를 나눠서 보면 여기가 이제 캔들의 지지대예요. 그죠? 캔들의 지지대고 그러면 이 절반 라인에서 뭐 이렇게 상승하거나 눌림받거나 하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허용할 수 있는 자리죠. 여기가 지지대니까요. 여기가 허용될 수 있는 자리. 보시면 패턴을 보시면 바로 쏘아 올리죠. 여기서 박스에서 눌림받고 박스 안에서 눌림받고 바로 쏘아 올렸죠. 이때 지금 보면 신용장구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신용 매매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자, 개인들이 신용 매매를 많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갑자기 올라갔죠. 그럼 여기가 이제 꼭지점입니다. 꼭지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익 실현해서 수익 실현해서 이제 개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개인들은 수익 실현했기 때문에 개인들은 다 음, 빠지죠. 다 뺍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빼죠. 요건 뭘까요? 요거는 뭐냐면 신용으로 샀던 물량들이 다 빠지면서 여기 박스가 있었죠? 기준봉의 고가, 중심가, 저가, 요 박스 라인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눌림 주고 보세요. 다시 눌림 주고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이 일어납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기술적 반등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풍 정렬 같은 경우는 우량주라서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보조지표 신용장구율이라는 이제 보조지표를 보면서 패턴을 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